우리가 이제 본사 진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니? 연구소. 연구소 다음에 어디로 왔어? 공장. 공장으로 와서 뭐 됐니? 처음에 원가,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야? 설비.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뭘 할 것 같아? 자재. 예? 우선 이제 오늘은 설비 관리 진단. 설비 관리 진단. 설비 관리 진단. 그러니까 자, 공장은 전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장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가 뭐냐면은 값싸게 좋은 물건을 제 날짜에, 이게 이제 원가, 품질, 공정, 이게 이제 이걸 1차 관리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관리는 뭐야? 설비,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노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3M이죠? 설비가 뭐야? 머신. 그다음에 자재가 매터리얼. 그다음에 노무가 맨. 이건 이제 우리가 3M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가, 품질, 공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설비 진단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설비 진단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설비 진단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전혀 아닌데, 너무 이순신 장군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래. 요놈아, 임진왜란 때 육군은 판판이 졌는데 수군은 판판이 이긴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라고. 어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순신 혼자서 다 했다. 그게 신이지. 이제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죠.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산업공학을 한 사람은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요놈아, 임진왜란 때 왜 육군은 판판이 지는데 수군은 판판이 이겼냐? 그게 너희들이 조금 잘못 얘기하면은 역사 왜곡이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가 없어요. 거북선이라는 거는 임진왜란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임진왜란 때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임진왜란 때. 그러면 요 녀석아 뭘 것 같냐?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무기 체계 문제야. 일본은 무슨 무기 체계야? 소총, 조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과 정의유재란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총입니다. 조총.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위력 때문에 이 조선 육군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늘고 상륙한 일본군은 육지전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활과 창으로 맞섰던 조선 육군은 화력이 야, 활하고 총하고 싸우면 어느 놈이 이겼냐? 당연히 총이지. 그러니까 육군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맞으면 일본군의 조총하고 소총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수군은 잘했느냐? 그러나 조선 수군은 달랐습니다. 조선 수군에게는 이 조총을 무색해하고 일본 수군을 떨게 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에 있다. 함포가 있었다. 배에 포를 장착하고 다니면서 사격한다는 것이다. 이 함포가 있었단 말이야. 함포.
그러니까 일본 배는 포가 없어요. 조총밖에 없어. 이게 조총하고 한포하고 싸우면 또 어느 놈이 이기겠냐? 당연히 한포가 이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은 배 이름이 뭐야? 안택선. 따라서 해봐. 안택선. 한국은 판옥선. 이 판옥선하고 안택선의 차이가 있어요. 돛대는 하나. 이것이 일본의 안택선이다. 안택선. 조선의 판옥선은 두껍고 네모난 판자를 이어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7개의 판자로 배를 세운다. 배가 옆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장쇠로 골격을 단단히 한다. 이 증갑판에 가옥이 하나, 2개의 돛대를 단 모습이다. 배를 만드는 제작 방식과 구조의 차이가 배의 성능과 견고성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 수군의 전력차로 연결된다. 조선과 일본의 배를 만드는 기술의 차이. 이것은 해전의 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한쪽에서 뭐 이순신하고 떠드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이순신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설비 전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거다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판옥선이야. 판옥선은 너희들 보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펑퍼짐해요. 이놈아, 왜 펑퍼짐하냐?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조수간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배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배를 갖다 놓으면은 물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좁으면 넘어져 버려. 이게 이렇게 좁으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해안에다 세워놓으면 물이 다 빠져버리면 이게 못 써 있는다니까 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펑펑해야 돼. 우리나라 배는. 일본은 조수간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날렵해. 왜 날렵해야 되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배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런데 한국 배는 이제 이렇게 펑퍼짐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문제가,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 배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바닥 뭐라고 그래? 항구에다가 배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 다 넘어지니까. 이게 배를 갖다가 저만큼에다 띄워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띄워놔야 된다고. 그 대신에 또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다 뭐가 장착이 가능해? 한포 장착이 가능하단 말이야. 포를 여기다가 세울 수가 있어. 이게 넓으니까. 근데 일본 배는 좁으니까 여기다가 그 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임진왜란 때 수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선하고 전함의 싸움이야. 그럼 어느 놈이 이기냐? 전함이 이기잖아. 일본 배는 상선이야, 상선. 어떤 상선이냐 하면은 걔네들이 그게 전함이 아니고 그게 말하면 싸우는 전함이 아니고 뭐야? 상선이야, 상선. 상선이니까 뭐 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육군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진격을 하지 않냐? 그때마다 수군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물자를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수송선이라고, 수송선. 그게 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 한포가 없었어. 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상선하고 전함하고 붙은 거야. 전함하고 붙은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이라는 게 그걸 명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잘한 부분은 놔두고 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일본의 무기 체계보다 나은 점하고 못한 점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거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하면은 나머지는 다 역적으로 몰아버리잖아. 뭐 이순신이 막 어쩌다 하면은 그냥. 그리고 너희들 알겠지만 그 임진왜란 때 3명의 그 공신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라고? 권율장군, 두 번째가 원균, 세 번째가 이순신이야. 근데 그냥 원균은 역적으로 몰아놓고 그냥 이순신만 이 짓들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아주 역사 왜곡 중에 최고의 왜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뭐를 볼 때 정확히 봐야 돼.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놈아, 전쟁은 뭐의 싸움이냐? 설비전이야, 설비전. 누가 얼마나 더 나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총하고 활하고 싸우면 끝나는 거야. 뭐 전략도 필요 없어요. 그잖아. 여기 총하고 활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뭐의 싸움이라고? 지금 강의가 무슨 시간이냐? 설비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하면, 자, 우리나라에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올림픽을 하고 나면은 요놈아,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냐? 그 다음에 나쁜 점은? 왜 또 빈부격차, 올림픽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인간들이 다 어때? 붕붕 뜨지. 이게 그래서 우리도 잘 살게 됐다 막 이렇게 하고는 붕붕 뜬다고. 그러면서 뭐가 심해지냐? 요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심해져? 노사분규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노사분규가 제일 심한 나라 어느 나라? 중국. 노사분규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야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뭐야 이제 우리도 잘 살아 졌네 우리도 이제 이게 그 뭐야 노세 뭐 젊어서 노세 하고 이제 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올림픽의 가장 나쁜 점이 인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붕붕 뜨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심해진다는 거야? 노사분규가 심해지지. 그러면 요놈아 기업주는 뭐를 하냐? 그래.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검은 머리 짐승을 키우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거야? 검은 머리 짐승이 아닌 게 뭐야? 자동화지. 그래서 무차별 자동화로 나간단 말이야. 무차별 자동화로 나가요. 무차별 자동화로 나가는데 요놈아 자동화는 또 뭐가 문제냐? 기계가 고장나지. 알았어요? 사람은 노사분기를 일으키고 기계는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몇 년쯤 지나서 한 5년쯤 지나서 무슨 운동이 벌어져? 설비 보존 운동이 벌어져. 그게 TPM이라고 하는 거야.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이제 TPM. 이게 이제 설비 보존 운동이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뭐야? 빨리만이 이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뭐가 시작? 이제 옛날에 그 후유증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야? 성수대교 무너진 거 모르지 너? 어떻게? 유치원 때 성수대교 무너진 걸 알았어? 아, 너 하다. 무너진 거 아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되잖아. 너도 알아. 어쨌든
이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졌단 말이야.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다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를 보존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때 이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양대학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 성수대교를 놓은 사람이 누가 놨냐? 어? 그래 동아건설 최원석이가 놨다. 근데 그림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면은 한양대학교 출신인데 한양대학교 동창회 한 번도 안 낸 놈이야 그놈이. 이제 그 최원석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다리가 무너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두 학교가 붙었어요. 한양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둘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토목과 교수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이게 다리를 잘못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거를 보존을 잘못한 거다. 이게 놓은 거보다는 보존을 잘못한 거다 붙었는데 어디가 이겼어? 한양대학이 이겼어요. 이게 보존을 잘못한 거다 하고 이제 이겨가지고 최원석이가 한양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걸 그때 한 거야. 알겠죠? 지가 다닐 때는 몰랐다가. 그래서 최원석이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동문회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도 내놓고 막 이렇게 동창회비 다 내놓은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 뭐라고? 최원석.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동아건설에 이놈은 뭐 제법한다. 동아건설도 알고, 여기 그래. 이게 공부 못하면 시력이라도 좋으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바빠진 데가 어디냐? 금문교야. 금문교는 어디에 있는지 알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알지? 이게 금문교, 이게 골든이니까 금이고 골든게이트니까 문이고 금문교라는 게 골든게이트 브릿지야.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버클리 대학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기숙사가 인터내셔널 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서 기숙사에 방을 이렇게 찍는데 남양방으로 달라고 그랬다고. 남양방으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남양방을 찾지 않냐, 방을 찾을 때. 그랬는데 서양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나 남양방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지. 당신이 한국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을 이렇게 골랐다는 거야. 그게 어느 방이냐?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서양인데 버클리에서 이제 저쪽인데 그 방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보이는 방을 이게 모두 선호를 하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남양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방은 특별히 그때 이제 한 달 그 기숙사비가 $500인데 이건 $600야.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고 한 달에 $100가 비싸지 않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봐야 돼? 하루에 $3씩 하냐? 아니, 그렇지? 3.3달러. 그래서 맨날 문 열면서 3.3달러 보자. 근데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예쁜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80년이 된 달인데 이게 싱싱하다고. 이제 그런데 이 성수대교는 17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가 다리는 10년 졌는데 당시 80년이 돼도 싱싱하냐 나갔어요. 그런데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왜 싱싱한지,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이제 왜 싱싱하냐면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메인티넌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명이야.
200명이 1년에 2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2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냐? 한 200억 정도죠. 200억을 들여가지고 200명이, 이게 한 사람이 1억씩 해가지고 맨날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고 그래.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왜 이제 서울시가 졌냐면은, 이 서울시의 다리가 몇 개니? 15개예요, 15개. 그런데 이 동부건설사업소 소속이 8개 다리가 있는데, 그 8개 다리가 있는데, 그 8개 다리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게? 9명이 9명. 9명인 한 사람이 한 다리 하는 정도로 메인티넌스를 한다는 게, 메인티넌스가 아니고 그냥 맨날 거기 가서 노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맞아, 아까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뭐 한 거야? 맨날 갈고 닦고 하고. 우리나라 다리 다 부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에 그 당시에 누구냐? 누구? 그 당시에 포항제철이야. 포항제철 애들 우리나라 다리는 다 망가뜨렸어요. 너희들 왜 포항제철을 보면은 왜 이렇게 철근 이렇게 큰 거 하나에 몇 톤이냐면 25톤이에요. 그 25톤짜리 3개 실으면 몇 톤이냐? 75톤이야. 그 75톤을 우리나라 지금 이런 다리들이 50톤 이상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를 해놓은 다리들이야. 이게 성수대교고 뭐고. 근데 75톤짜리로 그냥 맨날 다니니까 우리나라 다리는 걔네들 부셔놓은 거지. 다 부셔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생긴 게, 왜 이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왜 적재물 이렇게 검사하는 거 다리 앞에다가 뭐 세워서 이렇게 말하면 그 적재물이 많냐 적냐 보고 있지. 옛날에는 다리라는 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포항제철에 5톤짜리 그냥 추럭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막 그 짓들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설비는 뭐가 중요하다?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알겠죠? 메인티넌스다. 요놈아,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사후관리. 그렇지, 사후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가꾸는 거다. 메인티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된 게, 그래서 시작된 게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보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보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걸 한번 보자고요. 경기도 평택의 한 작은 마을. 지난 93년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이른바 첨단 농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농가당 1억여 원이나 들인 시설비를 갚을 길이 막막해 폐농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설 도입 당시의 청사진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저절로 창이 닫히고 올라가면 자동으로 창이 열려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만듭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서 뽑아 올린 따뜻한 물이 속천장을 타고 흘러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첨단 영농입니다. 현실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저절로 여닫힌다던 창문은 손으로 잡아 돌려야 했습니다. 수평 커튼은 첫 겨울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찢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요놈아, 설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비를 할 때, 설비를 이렇게 산다든지 이게 설치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너희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 기술이라는 게, 알겠죠? 적정 기술. 무슨 적정 기술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지금 이런 농민들한테 뭐를 갖다 해줬다고? 자동화 설비를 막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장 나면 고치냐 못 고치냐? 못 고쳐요. 그때마다 사람 부를 수는 없잖아. 응?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농촌에다가 얼마를 투자했냐면 20조를 투자했는데 20조를 어디다 썼어? 농민들을 다 말아먹는 데 쓴 게 저거 20조예요. 왜 말아먹냐면 그 이제 농촌에 가면은 이런 그저 자동화 설비가 있어요. 그 자동화 설비를 한 사람은 양쪽에 가 있어. 하나는 감옥에 가 있거나 하나는 저 노숙자 숙소에 가 있거나 둘이 딱 가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저게 그 자동화 농장이 돈이 얼마쯤 들어가냐면 20억쯤 들어가요. 근데 농민이 20억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농민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10억을 대줘. 그러면 이제 얼마만 있으면 농민이 하냐? 10억. 근데 또 10억 있는 농민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하는 회사에서 얼마를 대줘? 5억을 대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해라. 그래가지고 5억을 대줘요. 그러면 농민이 얼마 있어야 되냐? 5억. 근데 농민이 5억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농협 같은 데서 얼마를 꿔주냐면은 3억을 꿔줘. 그거는 이제 이자도 내고 이제 그래야 돼. 그러면 농민이 얼마 있으면 되냐? 2억. 근데 2억 있는 농민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가 5천만 원 대고 처갓집에서 5천만 원 대고 시집에서 5천만 원 대고 형제가 5천만 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댓 명이 모아서 2억을 모아서 이걸 지어. 그러면은 이제 첫 해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냐? 유지 비용이야. 이걸 이제 20억짜리 같으면 유지 비용이 보통 얼마 들어가냐? 5%. 그잖아. 그러면 얼마 들어가냐? 1억. 그러면은 일단 유지 비용이 1억이 나와야 되잖아.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고 뭐 여기다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지 비용이 한 1억 들어요. 근데 1억 원어치 참외로 1억 원어치를 벌려면 참외 몇 개가 생산돼야 되냐? 많이지. 될 것 같냐?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메인티넌스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해. 알겠죠? 메인티넌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메인티넌스 비용은 몇 프로? 5%. 항상 이제 그런 걸 왜 또? 그러니까 20억짜리 건물이면 얼마 들어간다고? 5억. 요놈아, 요 앞에 지금 그 메인티넌스 비용 생각 안 해서 망한 도시가 어느 도시냐? 곧 망할 도시. 여수. 여수 뭐 했냐? 엑스포 했잖아. 얼마 들여서? 2조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2조 들였으면 메인티넌스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5%니까 1,000억. 매년 1,0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 비용이.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가지고 망한 데가 어디냐? 월드컵 경기장. 전국에다 월드컵 한다고 경기장 다 지었잖아. 그 메인티넌스 비용 하는 데만 몇백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개념이 없냐면은 메인티넌스 비용 개념이 없어. 그래갖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야. 내 친구 놈 중에 망한 놈이 누구냐? 처갓집에서 큰 집 받은 놈이야. 단독주택 받은 놈. 겨울에 난방비만 해도 한 200씩 들어가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처가에서 시집 올 때 집만 하나 덩그러니 가져오면은 유지비가 안 나오지. 아니 이제 그런 식.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못 한다고? 유지비. 그래서 이게 이제 헛투자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망한 게 뭐냐. 지난달 14일 저녁 예천 비행장을 떠난 F-5F 전투기 한 대가 이륙 3분 50여 초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군 조사반은 추락 현장에 남은 엔진 파편 속에서 물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전투기 연료 탱크에 물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사고 전투기와 같은 탱크에서 주유한 다른 전투기 7대를 검사한 결과
연료통에 기름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있어 연료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물은 연료 저장 탱크의 금이가 지하수가 스며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전투기 연료 탱크에 투입된 과정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먼저 지하수 유입 등에 대비해 유류 저장고에서 매일 실시해야 하는 수분 배출 작업이 사고가 나기 전 한 달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다음으로 급유 첫 단계에서 비행기에 넣을 연료 샘플을 채취해 색상과 수분, 인하점 등 8개 항목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활주로 옆에 있는 급유대 예과 장치는 고장이나 물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 안전장치인 유조차의 예과기마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물이 섞인 연료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4단계의 안전 절차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저녁, 예천 비행장을 떠난 F-5F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뭐를 많이 하느냐? 이 미국 산업에서 설비 보존 비용이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고? 350억 달러. 이 메인티넌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 설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유지 비용. 이 메인티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고 미국의 기업체들이 매년 설비 보존 항목으로 2천억 달러 정도를 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 TPM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느냐? TPM이라는 그 기법을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 일본의 일본 전장이라고 하는 회사야. 니온 덴시오. 따라서 해봐. 니온 덴시오. 일본 전장. 일본 전장. 니온 덴시오인데 일본 전장인데 일본 전장에는 이제 도요타의 자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원래 뭐가 나왔냐면은 예방 보존이라는 게 나왔어요. PM이. 그래갖고 1951년에 일본에서 PM을 도입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1969년에 아까 얘기한 일본 전장이라는 회사에서 TPM이라고 하는 걸로 PM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JIPM, 이제 일본의 그 보존협회에서 일본에 이제 1971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969년에 이제 그래서 TPM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언제 나왔다고 한다고? 1969년이라고도 하고 71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개 다 맞다고 일단 보고 1969년. 1969년이면 언제냐? 저 끝에. 1969년이 어떤 해냐?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한 게 몇 년? 1964년. 더하기 몇 년? 5년.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무차별 자동화를 한 다음에 몇 년 후? 5년 후. 5년 후. 그때부터 이제 맞아면은 이 TPM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기계가 막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TPM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TPM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TPM의 발전을 보면은 이제 사후보전. 사후보전은 영어로 뭐야? 브레이크 다운 메인티넌스. BM. 브레이크 다운 메인티넌스. 그 다음에 예방보전은 뭐야?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 개량 보존은 코렉티브 메인티넌스. 보존 예방은 메인티넌스 프리벤션. 생산 보존은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TPM은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몇 년도? 1969년. 일본에서 이제 이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TPM 안 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TPM 전부 다 TPM을 한다고. TPM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TPM이라고 하는 기법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러는데 원래 이제 이 일본에서는 TQC라고 하는 파이겐바움에 이제 TQC가 돌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일본 전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토탈
퀄리티 컨트롤에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TPM을 한 거예요. 1969년에. 그래서 이제 TP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TP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TPM이나 생산보전이나 예방보전이 다 같고, 토탈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TPM하고 생산보전이 같고, TPM은 딴 거에 비해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주보전이 들어있어요. 자주보전. 그러면 TPM은 뭐가 다르냐? 뭐라고? 자주보전이다. 자주보전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녀석아, 일본 경영하고 미국 경영이 뭐가 다르니? 미국 경영은 기본적으로 전략 경영이고, 전략 경영은 주로 뭐야? 선택과 집중이고 전문화야. 이제 미국 경영은 OS 하면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 전문화. 그 다음에 뭐? 미국. OS.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과학화, 시스템화. 알겠죠? 자, 영어로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cientification, systemization. 요 5가지. OS. 미국의 OS. 일본은 토탈이야. 일본은 토탈이라고. 항상. 자, 너희들이 축구를 보면, 요놈아, 유럽식 축구의 특징이 뭐냐? 남미 축구의 특징은 뭐냐? 삼바 축구가 뭐야? 개인기 일주. 한국 축구는 한국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올코트 프레싱이지. 이게 수비하고 공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때? 전원 방어, 전원 수비지. 이게 한국 축구의 특징이지. 요놈아, 왜 그러냐? 저 끝에. 왜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냐? 개인기가 없으니까. 개인기가 없으니까요. 개인기가 없으니까. 전문화가 안 되니까. 전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경영을 얘기할 때 미국식 경영하고 일본식 경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도요타식 경영하고 미국의 GE의 경영하고는 전혀 이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요. 알겠죠? 어떻게 다르냐? 요놈아. 어떻게 달라? 미국식 경영하고 일본식 경영이 어떻게 달라? 그래. 어서 주워 들은 것들은 조금 있지, 그치? 자,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식이고 이게 일본식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미국은 어떤 나라? 다민족 국가. 일본은 단일민족이야. 단일민족, 다민족.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겠냐? 이거는 획일적이야. 똑같은 생각을 해. 획일적이야. 이쪽은 다양성이 있어. 다양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렇게 사람이 10명 모이면 한 사람은 인도 사람, 하나는 영국 출신, 하나는 독일 출신, 한국 출신, 남미 출신 그래요. 걔네들 보고 무슨 합의바오라면 합의가 되겠냐 안 되겠냐? 전혀 안 돼요. 일본은 단일 민족이니까 합의가 돼. 그래서 일본은 뭐
일본은 바타마비야. 여기는 톱다운,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를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전략적이고 이쪽은 전술적이고 이쪽은 전문화하고 이쪽은 다기능화고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겠냐? 중간이야. 우리는 반도제야. 미국은 대륙이고 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 국가라서 양쪽에 절충형으로 해요. 중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나는 경영혁신 기법을 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육시그마가 나왔다. 그 어느 나라 거냐?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자, 육시그마는 어떤 경영기법이야? 전략적. 그 다음에 톱다운 어프로치. 맞으면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이런 거야. 맞으면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야? 토탈. 이런. 그냥 그게 다 똑같아.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TPM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운전기사가 뭘 하라는 거야? 정비를 하라는 거야. 그거를 말이 좋게 뭐라고? 자주보존이지. 알겠죠? 운전기사. 이게 네가 수리해라. 이게 자주보존이야. 알겠죠? 미국이 보존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항상 전문하니까 보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미국식. 일본식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좋은 말로 했을 때 TQC는 뭐냐? 자주검사. 이게 만든 놈이 뭐까지 해라? 검사까지 해라. 그게 이제 좋은 말로 자주검사지. 자주검사지. 그래서 TPM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생산 시스템 효율화의 극한을 추구하는 기업 체질 조성을 목표로 해서 생산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재료, 불량재료, 고장재료로 모든 로스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를 현장 현물로 구축하며 생산 부분을 비롯해서 개발, 영업, 관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토업으로부터 제일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가하고 중복 소집단 활동에 의해서 로스 제로를 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중복 소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복 소집단은 요 녀석아, 너 그거 해봤냐? 예. 그거 뭐지? 왜 다단계 판매 회사 가봤냐? 그 뒤에 넌 막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봤냐? 다단계 판매 회사가 어떻게 돼 있어? 중복 소집단으로 돼 있어. 중복 소집단. 중복 소집단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을 9명으로 나눠. 그러면 이제 여기 9명에 한 명이 뭐가 돼? 조장이 되고 또 9명은 이제 조장이 돼. 조장 9명이 모이면 또 뭐가 돼? 거기서 또 이제 상급 조장이 하나 나오고 상급 조장이 또 이렇게 모이면은 또 한 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런 식 이게 다단계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를 중복 소집단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해되냐? 중복 소집단이? 그러니까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단계지. 다단계. 그런데 TPM에서 토탈은 두 가지 토탈이에요. 십자가 토탈인데 하나는 뭐 수직적 토탈. 수직적 토탈이라 하면 뭐를 의미하냐면은 사장에서부터 말단까지. 수평적 토탈은 기술 생산 보존이라고 하는 수평적 토탈. 요 두 가지 토탈이 합쳐져서 십자가 토탈이 된다고.
십자가 토탈이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1987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읽는데 프렌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일본말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일본말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여기서 할 때는 싸우는데 미국 가서 일본말 보면은 친근감을 느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동양인이라고 친근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니까 닛산의 TPM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닛산, 일본이 이제 닛산 자동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다 읽었어요. 읽으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 잡지가 나오는데 한국 표준협회에서 나오는 공장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편집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TPM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서 글을 써줄 테니까 너네가 그 공장관리 잡지에다 연재를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지,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년 반 동안 쭉 연재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장 관리에 대해서 이제 연재를 했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한국에 와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왜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느냐면 내가 글도 잘 쓰지만 이제 이 공장 관리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TPM이라고 하는 게 설비 보조라는 게 흥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학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 윤 교수님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어디에 있다고? 미국에 버클리에 가 있다고 하니까 한국은 미국에 있다면 값이 올라간다니까. 근데 그게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후에나 되셔야 온다고 하니까 막 올라간 거예요, 값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TPM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도 뭐가 되는 게 중요해? 최초라는 단어가 붙는 게 아주 중요해. 알겠지? 인생을 살 때 비리비리해도 상관없어. 혼자 뛰면 1등 아니냐. 알았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비리비리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일본에 가봐. 알았니? 일본에 간다면 어떻게 해? 서점에 가봐.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기술 자격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거 있지. 이게 기술 자격이. 그러면 이제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책을 한 9억 원 사가지고 와. 그 책을.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뭐를 해? 그 책을 읽고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면 한국의 제1인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야. 혼자 뛰니까. 얼마 농담하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 보존경영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뛰니까 뭐 1등이지 뭐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장관리라는 잡지를 갖다 한 1년 반 정도 연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는 일본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웠다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그 잡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미국에서 TPM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보존공학회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윤덕균 교수의 TPM 이런 것도 쓰고 뭐 한국형 TPM 시스템 이 책도 쓰고 이제 이런 그냥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존공학 하면은 뭐 윤 교수가 최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면도 있고 잘도 알지도 못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뭐라고? 추종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최초에 맞으면은 이거에 달아.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뭐라고? 요걸 뭐라고 그러냐? 올리원. 알겠죠?
이게 맞으면 넘버원이 아니고 뭐가 되라고? 올리원.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리원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를 넣으면 뭐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들 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히트 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세라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도 뭐 야우라메다 뭐든가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다 뭐야? 올리원이기 때문에 알겠죠? 맞아 넘버원을 지향.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이 산업공학의 넘버원이 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올리원 되는 거는 그냥 쉽다니까. 그래서 뭐가 되라고 요놈아? 올리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게 올리원이야. 올리원. 이게 넘버원이고 올리원.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TPM 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라다 후쿠조라고 하는 이제 무라다 센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삼성전자를 24년간 기술 컨설팅한 사람이야. 이게 대단하지.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제 이 TPM 요쪽에 이제 일본에서 해가지고 한국에 와. 이게 너희들도 이제 요놈아, 네가 이제 한국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로 튀어야 돼? 중국으로 튀어야 돼. 중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일본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고졸자니까 이게 뭘 하겠니? 그런데 일본에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 나오니까 뭐가 돼요? 올리원이 된 거지. 한국에서 올리원이 된.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안 되면은 중국도 안 되면 어디로 튀어? 베트남도 안 되면 인도로 튀고, 인도도 안 되면 어디로? 아프리카로 튀어서 뭐가 되라고? 아니 너희들 그 농담 아니야. 너희들이 잘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올리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TPM 상이 이렇게 이제 쭉 봤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 TPM 상 이렇게 받은 업체들을 봐라. 삼성전자, 삼성정관, 아시아세멘트, LG전선, 지금 우리나라에 이 TPM 안 하는 회사가 없어.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오늘 그냥 안 하는 회사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뭐 TPM 수상, 뭐 TPM 여기 내가 앉아 있지 않냐? 이게 항상 심사위원장으로 항상 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한 대로 올리원이니까. TPM 대회 항상 내가 하고 항상.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면은 3시간 반 거리에 갈 수 있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몇 개가 있다고? 43개가 있다고. 이 인천이 대단한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 같으면은 여기 이제 발전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고장 나면은 어디로 가져와? 한국으로 가져와서 수리해 간다.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으로부터 중국 전체에 대한 카바를 하는 이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비행기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새 이제 제안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메인티넌스 허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국의 엔진 공수 지금은 어느 나라가 이 역할을 하고 있냐? 일본이 아니지. 어느 나라? 대만 아니고 싱가포르에 그 말하자면 아세아의 그 중심. 그래서 싱가포르 그 이제 SCM의
중심이 싱가포르야. 근데 이제 걔네들 거를 한국으로 끌어와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가지고 요게 싱가포르보다 훨씬 위치가 나아요. 낫다고. 그래서 이제 이 메인티넌스 허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지. 그래서 이제 보잉상의 싱가포르 서비스 센터. 이 싱가포르에 다 있어요, 이게. 이 싱가포르 이게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다 싱가포르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동북아 보전의 허브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귀중한 동네고,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으면 인천에다 터를 잡는 게 좋아. 그 중에서도 어디? 송도. 송도 같은 데 이렇게 터를 잡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한중일 하면은 어디가 관문이냐? 인천이 관문이에요.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니? 오노다이치가 누구? 너네 삼촌. 너 아버지 성함이 뭐냐? 태민이는 삼촌은 오노다이치. 이게 삼촌이에요. 오노다이치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1시간 강의에 얼마를 받은 사람? 10,000달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동양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인 사람이죠. 오노다이치가 만든 게 뭐야? 지트. 다음 시간에 이제 할 just in time 지트. 그 지트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트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미리 만들지 말고 just in 하자는 거지.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설비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기계가 언제 고장 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넉넉히 만들어 둬야 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지트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TPM. TPM의 전제 조건이 뭐야? OS야. OS는 뭐? 따라서 정리, 따라서 해. 정리, 따라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청정심. 이게 이제 5개의 OS. 자, 미국의 OS는 뭐라고 그랬어?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cientification, 그 다음에 Systemization. 이게 이제 미국의 OS고, 일본의 OS는 정리. 정리를 일본말로 뭐라 하냐면 세일이라고 그래. 세일이. 그 다음에 이제 정돈은 세이돈, 청소는 세이소, 그 다음에 이제 청결은 세이게츠, 그 다음에 이제 시찌개. 그 마지막으로 청정심은 시찌개. 그래서 일본말로 OS야. 그 다 S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본 애들은 어떠니? 전술적이죠. 청소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하는 거고, 미국 크지 않냐? 전문화, 표준화 이래가지고 미국은 좀 스케일이 크고,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뭐야? 전략적이고, 일본은 전술적이고, 이렇게 실무적이고, 하나는 이론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TPM이다. TPM은 뭐라고? 내 차는 누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TPM이라고 그래요. 연엄아, 너 결혼하기 전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 여자애들 혼나야 돼.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무슨 책을 안 읽으면 그냥 파토야.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야. 이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가 울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아이고, 저놈 배고픈가 보다. 아, 저놈 봐라, 저거 쉬야했나 보다. 제가 왜 이렇게 배가 아파하지? 이런다고. 그 할머니는 뭐를 해? 애 소리로부터 구분을 해. 알겠죠? 얘가 왜 우는지를. 너는 아냐 모르냐? 몰라요. 그럼 어떡하냐? 애가 울면 무조건 들쳐 짊어지고 어디로 가?
병원으로 가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병 얻는 환자들이 들죠. 병원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균덩어리 아니야, 병원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어린애는 병원에 가면 되냐 안 되냐? 가능하면 안 가야 돼.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다 자가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애들이 뭐를 몰라?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연아와 너 사귀는 여자 있냐 없냐? 있으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돼? 그래,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설을 읽었냐 해서 안 읽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퇴짜 놔버려. 알았지? 아니면 네가 한 권 사주거나 스포크 박사 육아전설 하나 사주면서 그게 프로포즈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여자는 뭐야? 아, 육아전설 사주면 뭐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아, 결혼하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딱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알겠지? 뭘 사주라고? 육아전서. 전서. 전체 책이란 말이야. 이게 전서, 육아전서. 육아전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이제 총각 때는 이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 근데 요새 젊은 것들은 안 읽어요, 저 육아전서를. 근데 너희들이 꼭 딴 거는 몰라도 여자들은 뭐는 해야 돼? 애 이렇게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애를 갖다가 이게 왜 우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근데 TPM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설비 보존을 하러 가요. 이제 저 설비 관리 진단하러 가. 그러면 진단 지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너희들이 뭘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노동 장비율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돼. 노동 장비율. 노동 장비율은 뭘로 나누는 거야? 설비 자산을 뭘로 나눠? 종업원 수로 나누는 거지. 종업원 수로. 그러니까 노동 장비율이 제일 많은 회사는 어느 회사일 것 같냐? 너희들 생각할 때 대충. 원자력 발전소가 1등이야.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 설비가 보통 한 20조, 30조 하지 않냐? 이게 하나가. 근데 종업원은 몇 명도 안 돼? 10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얼마 돼? 1인당 한 200억 이렇게 돼요. 노동 장비율이. 그 다음에 이제 큰 데가 어딜까? 아마도 이제 화학 공장. 이게 이제 이런 데가 크겠지. 그 다음에 또 아마도 어디? 비행기, 여기서 항공사 같은데 비행기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생각해. 노동 장비율. 노동 장비율. 그래서 이제 노동 장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해? 노동 생산성. 생산성을 체크해요. 노동 생산성을 체크해. 그래가지고 장비는 많은데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이건 나쁜 거지. 생산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번에 생산성 계산할 때 이거 다 하라고 그랬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야. 3번 가동률. 가동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복잡하니까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설비 비용. 전번에 품질 비용은 알죠? 품질 비용은 뭐라고 그랬어? 예방 비용. 맞아면 뭐야? 이제 P 코스트, 이제 A 코스트, 그다음에 F 코스트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실패 비용. 이건 이제 그때는 어프레이즐 평가 비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야? 리페어 코스트. 그다음에 프리벤션. 이게 PR 코스트, F 코스트. M 코스트 조금 이제 M 코스트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뭐가 많으면 안 돼? 실패 비용이 많으면 안 되죠. 근데 실패 비용이라는 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가 있어요. 고속버스의 예방비용은 뭐냐? 바퀴가 다 닳기 전에 바꾸는 거는 예방이지. 그런데 이제 실패비용은 뭐야? 고속도로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렇게 보낸다. 이게 다 실패비용이지. 실패비용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썽 많은 데가 어디냐? KTX. 며칠 전에도 뭐야? 어제 그저께인가? 너 왜 그 무궁화호 고장 나가지고 또 하나 또 왔는데 그님이 또 앞에 있는 차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몇 명 사상을 입었네 뭐네 하잖아. 이런 걸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고? F비용, 실패비용. 자, 품질비용, Q코스트는 P 코스트, A 코스트, F 코스트. 여기 M 코스트는 뭐, 메인티넌스 코스트는 뭐야? 첫째가 P 코스트, R 코스트, F 코스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진단하면 되고. 그런데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설비 종합 효율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두는 게 신상에 좋다. 설비 종합 효율. 설비 종합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 이제 하루가 얼마냐? 24시간이잖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조업을 10시간밖에 안 해. 그러면 14시간은 비조업 시간이지. 그러면 조업률은 몇 시간이냐? 몇 프로냐? 24분의 10이니까 그게 조업률이지. 조업률. 그 다음에 재료가 없어가지고 조업을 10시간 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어서 9시간밖에 못했어. 그러면 부하 시간은 9시간이야. 그런데 9시간 부하 시간인데 기계가 고장나서 8시간밖에 작업을 못했어. 그러면 가동 시간은 8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8시간 작업을 했는데 물건은 5시간 물건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정미 가동 시간은 5시간. 그 다음 분량하고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가동 시간은 몇 시간? 4.5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왜 둬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봅시다. 그런데 설비 종합 효율이야. 효율은,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그 다음에 양품률로 계산해요. 양품률로 계산한다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 여기 이제 시간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 시간분의 부하 시간 빼기 정지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이렇게 돌리는데 10시간 돌리는데 1시간 고장 났다 그러면 시간 가동률은 얼마겠냐? 90%지. 시간 가동률은 90%예요. 그런데 성능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능 가동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로 가면 몇 킬로로 가? 100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기계가, 자동차가 좀 성능이 나빠서 70킬로로 갔다 그러면은 성능 가동률은 얼마야? 70%. 이게 100% 속도를 못 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속도 가동률, 이제 이게 속도 가동, 정미 가동률을 곱한 게 이제 성능 가동률인데, 양품률은 그래가지고 물건을 100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5개가 불량이야. 그러면 양품률은 얼마냐? 95%. 그래서 이 3개를 다 곱한 것이 뭐냐면은 설비 종합 효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설비 종합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동을 해가지고 진짜
양품을 만든 시간을 얘기해요. 양품을 만든 시간. 이게 가치 가동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비 종합효율. 설비 종합효율은 뭐뭐뭐뭐의 곱이라고? 시간 가동률 곱하기 뭐?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 요 세 가지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었는데 50개만 양품이고 50개가 불량품이면은 양품 가동률은 얼마야? 50%지. 그러니까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거는 양품을 설계에 비해서 정확하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의 그 비율이에요. 양품 가동률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OS 그러는데 OS는 뭐라고 아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청정심.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습관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청정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OS. 자, 따라 OS는 제일 처음에 따라서 say don't 아니 say리 say don't 그다음에 say so say겠죠. 시집게. 그래서 다 S자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일본식 OS와 미국식 OS는 다르다. 미국식 OS는 뭐? 스페셜라이제이션, 스탠다디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사이언티피케이션, 시스테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일본식 OS는 세이리, 세이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세이소, 세이게츠, 그 다음에 시집게. 시집게라는 게 너희들이 이제 뭔지 잘 모르는데 일본말로 이렇게 쓰는 한문이야.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이 한문이 없어요. 일본 애들만 쓰는데 몸신자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시집게라고 읽는다고 얘네들이. 알겠죠? 몸신자에다 게 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름답게 하는 거. 이놈아, 아름다움이란 뭐냐? 생산적인 거라고 그랬잖아. 생산적인 거.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라고? 생산적인 거야. 그래서 여자가 어때야 된다고? 아기를 잘 낳는 여자. 이게 생산적인 여자. 그래서 히프는 크고 가슴은 크고 허리는 가늘고. 이게 아름다운 미녀의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여자가 뭐를 잘해? 애를 잘 낳으니까. 가장 생산적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이제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제 아까 싱가포르는 어떻다고? 싱가포르는 더러우면 안 돼요. 이거 자동차에 바퀴에 흙이 묻어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2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바퀴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물론 들어간 밖을 샅샅이 청소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발지구입니다. 토사를 나르기 위한 각종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들은 공사 진척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변 환경 오염 방지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산 택지개발지구 입구입니다. 공사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륜 세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설치된 세륜 세차 시설은 보기에도 이러고 끝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신용만 하는 거지 진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알겠지만 TPM이나 이런 거를 뭘로 하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실제적으로. 자, TPM은 무슨 보전? 자주 보전.
그래서 내 설비는 내가 지킨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생산하는 사람, 운전 요원이 무엇도 한다는 거야? 보존까지 같이 한다. 이게 이제 TPM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비 관리 진단을 하러 들어가면은 제대로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건 뭘로 본다고? 설비 종합 효율. 응? 설비 종합 효율로 계산한다. 설비 종합 효율은 뭘로 되어 있다? 속도 가동률, 그 다음에 성능 가동률, 그 다음에 양품률, 그 세 개의 합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불량품 만들어내버리면 설비 종합 효율은 떨어지는 거고, 100km로 가야 되는데 50km밖에 안 갔으면 성능 가동률은 떨어지는 거고, 10시간 작동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안 했다면 시간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 세 개 합친 거가 설비 종합 효율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 회사가 설비를 잘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